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운 한 번째, 지지 12글자 중에서 마지막 신금, 재주 많은 원숭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숭이는 어정쩡한 동물이에요. 사람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또 동물이라고 하기도 그런 거. 그래서 어정쩡한 동물이고, 그래서 이 7월이 어정쩡한 7월, 어정칠월이라고 하죠. 어정칠월. 예. 이 동물의 특성은 종족 버전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원숭이는. 그리고 약간 이기주의적이고 또 군집 생활을 좋아해. 원숭이는. 근데 자, 이 군집 생활과 대조되는 이 호랑이는 혼자 살아요. 그래도 한 산에 호랑이 한 마리. 그러니까 고독을 상징하는 거죠, 이는. 자,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걸로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억하기 편해요. 그 다음에 원숭이의 특징은 익살스럽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그 대신 산만해. 자, 그럼 이제 사람으로 치면 원숭이띠나 혹은 사주에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역학에 관심이 있어요, 역학. 이 역학에 관심이 있다는 건, 역학은 주로 이제 겨울인자죠. 겨울인자, 해자축인자. 겨울인자인데, 신금 지장간에 있는 임수가, 겨울인자가 있죠. 그래서 역학에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통력 집단이기 때문에, 신출귀몰이야, 신출귀몰. 신통력 집단에, 자, 호랑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뱀, 원숭이, 그 다음에 개, 요렇게, 네 가지 동물이 신통력 집단이야. 신출귀몰. 그래서 어떤 업무적인 걸, 직업적인 걸로 얘기하면 법무, 사법, 세무, 의료, 경찰, 특별한 재능과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열매, 자연현상은 열매죠, 가을에. 그 다음 어떤 결실을 말하는 거고. 자, 이 결과 금전, 금속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금속. 신금은 당연히 금속이죠, 금속. 금속. 자, 사람에게 유리한 먹을 것과 금전의 인연이 많다는 거예요, 신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절의 특성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동물의 특성에서 확장된 개념이죠. 신금이 있다는 건 애정사나 비밀사가 있겠네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정과 비밀에 관계되는 걸 간직하고 있다. 계절의 특성은, 자, 요거 이제 가을 때 되면은 양심을 속이는 기만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금이 있는 계절에는 이 낙과 태풍이, 가을 태풍이, 올해도 태풍이 좀 심했죠. 그렇게 되면 익지 않은 사과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배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농부들이 깨끗한 걸 골라서 깨끗이 잘 닦아가지고 박스에 포장을 잘 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서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한쪽은 이렇게 깔아놓고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따온 싱싱한 사과 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다 가다 하는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때깔이 곱게 보이잖아. 싱싱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맛있겠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참 사는 심리가 희한하죠? 네. 이거 따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저기 낙과 떨어진 거 주워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지금 돈이 현금이 좀 필요해서 조금 이렇게 남양쪽으로 잘 익은 거 이렇게 지금 막 따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야? 기만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떨어진 과일이라는 거, 낙과.
자, 이제 신대운이나 세운, 했던 신과 관련된 운에서 왔을 때, 이때는, 자, 요 사과를 4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4분의 1. 동업으로 하면 4분의 1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해서 동업을 하는데 독식을 했다. 그럼 반드시 토해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칼부림이 나요. 혼자 먹으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계절적으로 이 가을, 이 신월이 되면은 찬바람이 이제 서서히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음기가 많이 어떻게 돼요? 생이 시작을 돼요. 그래서 미월까지는 이렇게 팽창되고 확장돼 있던 양기운이 신월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수렴되고 수축되고 응축되는 기운 쪽으로 이렇게 음기운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줄어드는 거죠. 축소되는 거야, 축소. 그래서 확장은 금물이야. 사주에 신금 있는 사람들은 확장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신금, 대운, 세운 지날 때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연관되는 얘기죠. 적게 먹고, 적게 사람도 만나고, 지출도 줄어들고, 회사 CEO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감원을 한다는 거야, 감원.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것도 생각보다 적게 줘요. 인색하다는 거죠, 인색해. 그렇게 된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 신금을 딱 보시는 순간 뭔가 약간 현재 그 스탠스로 보면은 어정쩡하다는 거야, 이게. 이게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정치르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동물의 특징을 보면 종족 보존 의식이 강하다. 이기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군집 생활을 좋아한다. 반대되는 개념이죠. 인신충이니까. 반대되는 개념, 인신충. 자, 이렇게 추는 호랑이는 혼자, 한 산에 호랑이 한 마리, 고독하다. 사주에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익살스럽고, 손재주도 있고, 그 대신 좀 산만한 건 있다. 역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신금 지장간에 임수, 즉 겨울인자, 금수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역학에 관심이 있다는 건. 신통력 집단이라는 것은 이 원숭이 자체가 신출귀몰하죠. 너무 재밌죠. 그 동물원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으잖아. 특히 꼬마들이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신통력 집단은 호랑이, 뱀, 원숭이, 개, 이렇게. 자, 요 호랑이 인자, 인사, 신, 술. 이 중에서 한자만 있어도, 나름대로 한 가닥 한다고 보시면 돼. 왜? 신통력 인자니까. 법무. 그죠?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사법, 세무, 의료, 경찰. 자, 이러한 모든 거는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을 기운, 음기운이, 자, 수축하고 응축하고 수렴하는 기운이죠. 그게 바로 열매. 또 그게 결실이고. 그것이 응축된 모습이 금전, 금속. 그래서 신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금전의 인연이 많다. 자, 그럼 이제 사주를 보시면 사주에 여기 이제 신금일간인데 이건 비견이죠. 그 다음에 금인데 화가 나를 극하죠. 화극금이죠. 요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무토는 토가 토생금이 되죠. 생화해 주는데 음양이 다르죠. 정인. 산은 똑같죠. 이 화잖아요. 정관. 그 자는 내가 생해 주는 거죠. 식신. 내가 생한다. 그 다음에 토생금이 되죠. 음양이 같죠. 편인. 같은 신금인데 음양이 다르죠. 겁재.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 신금이 있죠, 이렇게. 자, 이 신금은 이렇게, 이 모양이 하나, 둘, 4등분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동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업을 하는 게 좋아요, 신대운에는. 이렇게. 그 남자 사주에서 신금일간이, 신금일간은 현침살이라고 그랬죠. 네. 현침살. 여기 보면 현침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예리하고, 정확하고, 예민하고, 깔끔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징을 보면 사주 보실 때 일단 같은 글자가 많은 것과 없는 글자가 그 특징이에요. 여기서 보면 목이 없죠, 목. 그럼 이 사주에서 목은 뭐예요? 재성이잖아. 돈이면서 여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여자와 돈, 재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큰 약점이죠. 남자한테, 자, 배우자하고 돈이 없다는 걸 뭐, 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이제 간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기토는 내가 극을 하죠. 이걸 정제라고 해요, 정제. 임수는, 자, 임수가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임수, 이건 인성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같은 간목이니까 비견. 편제. 신금 여기 있네, 신금. 자, 신금은 나를 극하죠? 편관. 자, 이거는 수생목이 되죠? 정인. 사는 내가 생활하는 거죠? 식신. 목생화, 식신. 이렇게 된 사주예요. 자, 여자 사주에서 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편관이죠. 요게 남편이요, 남편. 자, 남편인데, 자, 이제 우리가 합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신자진에서 삼합에서 반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때요? 남편의 이 관의 역할이 조금 약해지고, 왜냐면 물 쪽으로 가니까, 정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여성의 이 사주에서 남편의 역할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자진 그러니까 운에서 진운이 왔을 땐 신자진 수국으로 바뀌어버리면 금의 기운이 남편의 본래의 금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럼 이 사주의 특징은 편제가 두 개, 편정제, 재가 두 개, 인성이 두 개, 식신이 하나.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내가 생을 해주죠. 상관. 금생수죠. 정화가 나를 극하죠. 편관.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가 나를 생해주죠. 정인. 같은 금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사는 나를 극하죠. 음양이 다르죠. 정관. 묘는 내가 극하죠. 편재. 자, 이건 다시 나를 생해주죠. 정인. 자, 이렇게 된 사주는 남자 사주예요. 여기서 신금, 겁재가 신금 여기 있죠? 원숭이. 네. 그럼 이 사주에 이제 남자 사주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재성을 보셔야 돼. 이 편제가 있죠? 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편제는 금전은 돈도 되지만 배우자도 뜻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제자리에 있죠? 조부모궁, 부궁, 모궁, 사주 주인공, 배우자 자리, 자식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 제자리에 딱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아주 바람직하죠. 이런 재성은. 네. 자, 그래서 이 신금 자체가 원숭인데, 그럼 이 사람 성격에서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금 자체가. 그리고 연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근묘화실에서 뿌리근이죠. 꾸준하게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뿌리, 할아버지, 조상자리, 고향,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치에서 주인공이 살아있는 동안 꾸준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죠. 신금 영향이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돼? 신통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손재주도 있고, 때로는 산만할 수도 있고. 자, 똑같아요.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남자에 비해서 어떤 종족을 보존해야겠다. 우리 뭐 그런 사람들 많죠. 네. 반드시 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대를 이어야 된다. 어떤 그런 의식이 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통변을 확장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짚으면은 동물의 특성과 계절의 특성, 활동 시간대를 보시고, 자, 신금이 있다는 건 지정간에 있는 임수, 겨울인자죠. 수, 애정사, 비밀사가 있겠네. 또 가을에 태풍 불었을 때 과일이 떨어지죠. 그 떨어진 떨어진 낙과를 어떻게 돼? 버리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은 깨끗한 거는 잘 손질해서 어떻게 돼? 바로 따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기만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계절의 특성에서. 자, 신대운이 왔을 때, 신대운이나 신세운이 왔을 때는 누군가 같이 동업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과를 4등분해서 나눠 먹는 걸 연상하시면 돼. 자, 이렇게 4분의 1 동업을 했기 때문에 독식을 하면 어떻게 돼? 사과 통째로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들어가지도 않지만 어떻게 돼?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즉 토해야 돼. 그렇게 연결하시면 쉬워요. 자, 독식,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의리를 따지고 우리 명분을 많이 따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자꾸 돈을 어떻게 돼요? 밝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요. 잘못하면 칼부림 나요. 신금 대운이나 신금이 있을 때는 확장은 금물이다. 적게 먹고 적게 사람들을 만나고 지출을 축소하고 감원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인색하다. 그거 쓰는데 인색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가을을 맞이했다는 거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인 이 자연물 모든 게 나무라든가 기타 모든 초목이 겨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최대한 어떤 몸을 어떤 지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축소시키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신금보다는 유금에서 더 수축이 될 거고 술토에서는 더 수렴이 되고 겨울로 가면 완전히 이제는 꽁꽁 얼어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수렴이 끝난 상태가 겨울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오늘은 12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12번째 신금, 원숭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